서울에 비가 가늘게 내리는 가운데 나는 경복궁 근처의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한국에서의 1년 연구 펠로우십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이곳의 생활 리듬에 적응하는 중이었다. 모든 거리 모퉁이마다 흐르는 것 같은 고대 전통과 초연대성의 완벽한 균형.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내가 아직 어색한 한국어로 말하자 바리스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옥스퍼드 박사 논문을 위해 인쇄 기술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내 관심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섰다. 오래전부터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에 관한 숨겨진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한국 역사책을 펼쳤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내 눈은 직지심체요절이라는 단어에 고정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본책,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선 발명이었다. 이것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고요? 내가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카페 한쪽에서 책을 읽고 있던 노인이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젊은이, 직지에 관심이 있소? 그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다. 그렇게 박인호 교수와의 우연한 만남이 시작되었다. 은퇴한 고문서 전문가인 그는 직지심체요절의 역사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서 반짝이는 열정은 나를 사로잡았다. 이 책은 단순한 인쇄물이 아니오. 이것은 한국 문화의 혼이자 잃어버린 유산이오. 그가 내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박 교수의 초대로 나는 그의 작은 아파트를 방문했다. 벽면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유리 케이스에는 옛 인쇄물의 복제본들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직지심체요절을 이해하려면 먼저 백운화상 경환에 대해 알아야 하오. 그가 오래된 불교 경전 복제본을 조심스럽게 열며 설명했다. 나는 필기를 시작했다. 경환은 고려시대 승려로 선의 핵심 가르침을 모아 편찬했다. 그의 책 직지심체요절의 정식 명칭은 백운화상 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로 부처와 고승들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이 왜 프랑스에 있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박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픈 역사지.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해군이 강화도를 침략했소. 그들은 왕실 도서관에서 많은 책들을 약탈했고 그 중에 직지가 있었을 거요. 그는 지도를 펼쳐 보였다. 하지만 직지의 여정은 먼저 청주에서 시작되오. 직지가 인쇄된 흥덕사가 있던 곳이지.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청주에 가봐야겠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나는 서울역에서 청주행 KTX를 탔다.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산들과 논, 그리고 강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수묵화처럼 아름다웠다. 청주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직지문화특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직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전시하는 직지세계박물관이 있었다.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자 웅장한 직지 조형물이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젊은 여성이 영어로 인사했다. 직지심체요절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먼저 영상을 보시는 게 좋겠네요. 직지의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있어요. 어두운 극장에 앉아 영상을 보는 동안 나는 직지의 경이로운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금속활자를 주조하고 책을 인쇄하는 고려 승려들의 모습, 수세기 동안 잊혀진 후 프랑스에서 다시 발견된 과정, 그리고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는 순간까지. 영상이 끝나고 나는 전시장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직지의 복제본과 인쇄 과정을 재현한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금속활자를 만드는 과정이 상세히 보여졌다. 밀랍주조법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한 도슨트가 설명했다. 먼저 나무에 글자를 새기고 그 위에 밀랍을 붓고 다시 그 위에 점토를 입히는 방식이죠. 그 후 열을 가해 밀랍을 녹여내고 생긴 공간에 금속을 부어 활자를 만듭니다. 나는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14세기에 이런 정교한 기술이 존재했다니 정말 놀라웠다. 다음으로 나는 직지가 인쇄된 흥덕사 터를 방문하기로 했다. 택시를 타고 20분 정도 가자 넓은 공원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옛 절터의 흔적과 함께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고요한 공원을 거닐며 나는 643년 전 이곳에서 일어난 위대한 혁신을 상상해 보았다. 금속활자를 이용해 인쇄된 직지심체요절이 완성되던 순간, 그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았다. 공원 한쪽에 자리한 작은 전시관에서 나는 뜻밖의 사람을 만났다. 직지문화해설사로 일하는 김민수 씨였다. 외국인 방문객이 직지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다니 반갑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인쇄 기술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직지가 왜 더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건 아마도 우리 역사의 아픔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많은 문화유산이 훼손되고 해외로 유출됐죠. 직지도 그 과정에서 프랑스로 가게 됐고 오랫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이 되곤 한다. 하지만 이제 직지는 그 진정한 가치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직지의 가치는 단순히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는 사실을 넘어서요. 김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직지 심채요절은 불교의 깊은 지혜를 담고 있죠. 마음을 곧바로 가리키는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의미예요. 형태뿐만 아니라 내용도 매우 소중한 유산이죠.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나는 청주의 작은 찻집에 앉아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다. 전통차의 향기를 맡으며 나는 직지 심채요절이 단순한 연구 대상을 넘어 내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내일은 국립청주박물관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이 여정은 나를 프랑스 파리까지 이끌 것이다. 직지의 유일한 현존본이 있는 곳, 프랑스 국립도서관까지.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야. 이것은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여정이야. 다음 날 아침 국립청주박물관은 한산했다. 평일이라 방문객이 거의 없었고 이는 오히려 나에게 천천히 전시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박물관의 직지 전시실에는 정교하게 복원된 직지 복제본과 인쇄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금속활자 인쇄의 특징은 각 글자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시 해설사가 설명했다. 같은 글자라도 활자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목판 인쇄와의 큰 차이점이죠. 돋보기를 통해 직지 복제본을 살펴보니 정말 글자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활자의 크기와 두께, 글자의 위치가 조금씩 달랐다. 그것은 마치 각각의 글자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다. 복제본이지만 원본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해설사가 자랑스럽게 덧붙였다. 종이도 전통 한지를 사용하고 인쇄 방식도 가능한 한전통 방식을 따랐어요. 전시실을 나오면서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직지는 단순한 인쇄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지혜와 기술, 그리고 정신이 담긴 문화적 정수였다. 박물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서울의 박인호 교수였다. 청주는 어떻소? 직지의 고향에서 무엇을 느꼈소?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교수님. 직지의 역사적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대답했다. 좋소. 그렇다면 이제 직지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갈 시간이요. 내일 서울로 돌아오면 중요한 사람을 소개해 주겠소. 호기심에 가득 찬 채로 나는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왔다. 박 교수는 나를 인사동의 오래된 한옥 건물로 안내했다. 그곳은 전통 한지를 연구하고 제작하는 공방이었다. 이분이 바로 정명호 장인이시오.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한지 제작자 중 한 분이지. 박 교수가 소개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정 장인은 여전히 건강해 보였고 그의 손은 오랜 세월 한지를 만들어 온 흔적이 역력했다. 직지가 인쇄된 종이가 바로 이런 한지였소. 정 장인이 자신이 만든 한지 샘플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종이는 1000년을 간다오. 벌레도 먹지 않고 습기에도 강하지. 그는 나에게 전통 한지 제작 과정을 보여주었다. 당나무 껍질을 삶고 두드리고 발에 떠서 말리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고 그 정성과 노력에 감탄했다. 한지가 없었다면 직지도 오늘날까지 보존되지 못했을 거요. 정 장인이 말했다. 종이와 활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지혜.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기에 직지는 특별한 것이오. 한지 체험을 마치고 나올 때 정 장인은 내게 작은 선물을 주었다. 그가 직접 만든 한지로 만든 노트였다. 당신의 직지 여정을 이 노트에 기록하시오. 이 종이는 당신의 이야기를 오래오래 간직할 것이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노트를 받은 나는 그날 저녁 한강공원에 앉아 지금까지의 여정을 기록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한강의 물결이 반짝이는 가운데 나는 직지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했다. 다음 날 박 교수는 나를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조선시대의 귀중한 문헌들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었다. 직지가 인쇄된 이후 조선에서는 금속활자 인쇄술이 더욱 발전했소. 박 교수가 설명했다. 세종대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훈민정음 창제와 함께 금속활자 인쇄술이 절정에 이르렀지. 규장각에서 우리는 조선시대의 다양한 금속활자본을 볼 수 있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활자들은 직지의 정신이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직지가 단순히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라는 것을 넘어 한국 인쇄문화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내가 감탄했다. 맞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직지가 담고 있는 내용이요. 직지심체는 마음의 본질을 직접 가리킨다는 뜻이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지. 박 교수가 덧붙였다. 그날 저녁 나는 교수의 소개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불교학자 이지연 박사를 만났다. 그녀는 직지심체오절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였다. 직지는 단순한 기술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 박사가 차를 마시며 설명했다.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어요. 선의 핵심 가르침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직지는 그 마음의 본질을 직접 가리키는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죠. 그녀는 직지 내용 중 일부를 번역해 보여주었다. 그 가르침은 깊고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했다. 마음의 평화, 자기 성찰, 그리고 지혜에 관한 가르침. 이 가르침들이 금속활자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 직지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 박사의 말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다음 주 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직지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나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동양학 학예사인 마리 듀부아를 만났다. 그녀는 파리에서 직지를 관리하는 담당자였다. 직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보물 중 하나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소중한 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후 개인적인 대화에서 마리는 내게 중요한 정보를 주었다. 다음 달에 파리에서 세계의 고인쇄본 특별전이 열립니다. 직지도 전시될 예정이에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오세요. 이 소식은 내 심장을 뛰게 했다. 직지의 원본을 볼 수 있는 기회. 나는 즉시 파리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정 장인이 준 한지 노트에 내 여정의 다음 단계를 기록했다. 이제 나의 직지 여정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나를 프랑스로 이끌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 별들이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직지의 역사를 따라가는 이 여정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파리드골 국제공항에 도착한 나는 이른 아침에 차가운 공기에 몸을 떨었다. 10월의 파리는 서울보다 훨씬 쌀쌀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에 낯선 도시의 풍경이 창밖으로 흘러갔다. 에펠탑, 센강, 노트르담 성당. 파리의 상징적인 풍경들이 내 눈앞에 펼쳐졌지만 내 마음은 오직 하나,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직지심체오절에 가 있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나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향했다. 특별전 세계의 고인쇄본은 도서관의 특별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었다. 전시장 입구에 서자 가슴이 뛰었다. 마침내 직지와 만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Bonjour, monsieur. 입구에서 안내원이 프랑스어로 인사했다. Hello, I'm here for the exhibition. 내가 영어로 대답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영어 안내서를 건넸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세계 각국의 고인쇄본들이 시대순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중국의 목한 인쇄본, 몽골의 목활자본, 그리고 유럽의 초기 인쇄본들까지. 그러나 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전시장 중앙의 특별 케이스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오절. 유리 케이스 안에 조심스럽게 보관된 직지의 모습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박하면서도 경이로웠다. 누런 한지에 찍힌 검은 글자들. 몇몇 글자들은 약간 흐릿했고 일부는 선명했다. 하지만 그 모든 글자들이 643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놀랍지 않나요?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말이 듀부아였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감동에 젖어 대답했다. 이렇게 오래된 책이 이토록 잘 보존되어 있다니. 직지는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류 지식 전파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죠. 마리가 설명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온도, 습도, 빛 모두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안내로 나는 전시된 직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것은 직지심체오절의 학권 39장 중 말미에 몇 장이 없는 상태였다. 창고는 현존하지 않았다. 직지가 어떻게 프랑스에 오게 되었는지 그 정확한 경로는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마리가 말했다. 주한 프랑스 대리공사였던 콜랭드 플랑시가 1900년대 초에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정확히 어디서 이 책을 얻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혹시 반환에 대한 논의는 없나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리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것은 매우 민감한 주제예요. 문화재 반환은 단순한 소유권의 문제를 넘어서는 복잡한 외교적,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과 프랑스는 직지의 연구와 보존에 있어서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시장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직지와 함께 전시된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이 있었다. 두 책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는 모습이 매우 상징적으로 보였다. 구텐베르크의 성경은 1455년에 인쇄되었어요. 직지보다 78년 후죠. 마리가 설명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오랫동안 구텐베르크를 인쇄술의 아버지로 여겨왔어요. 직지의 존재가 서양에 알려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죠. 나는 두 책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각각은 동양과 서양 인쇄술의 정점을 대표하는 걸작이었다. 그러나 직지가 먼저였다. 이 사실은 내게 묘한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이번 특별전의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인식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에요. 마리가 계속했다. 우리는 인쇄술의 역사가 유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요. 전시회를 나온 후 마리는 나를 도서관의 연구실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직지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보여주었다. 초고해상도로 스캔된 직지의 모든 페이지를 컴퓨터 화면으로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최신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일부예요. 직지의 모든 페이지를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디지털로 보존하고 있죠. 마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연구자들이 직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화면을 통해 직지의 각 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나는 활자의 미세한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같은 글자라도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금속 활자의 특징이었다. 직지는 단순히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연구 대상이에요. 마리가 말했다. 매년 전 세계에서 많은 학자들이 직지를 연구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합니다. 연구실을 나오는 길에 마리는 내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내일 저녁 도서관에서 소규모 학술 세미나가 열립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주제로요. 관심 있으시다면 참석해보세요. 물론 나는 기쁘게 수락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도서관의 작은 강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다. 세미나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문화재 전문가들과 디지털 보존 기술자들이 참석했다. 발표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프랑스와 한국의 공동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직지를 3D 홀로그램으로 재현하여 전 세계 여러 박물관에서 동시에 전시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였다. 우리는 문화유산이 한 나라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프랑스 학자가 말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직지의 가치와 의미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몇몇 참석자들과 함께 근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 중에는 한국에서 온 젊은 문화재 복원 전문가인 박지훈 씨도 있었다. 직지를 직접 보셨다니 부럽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직지의 복원 및 보존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프랑스와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면 더 효과적인 보존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직지의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보존,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직지가 가진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도전은 직지의 물리적 보존이 아니라 그 정신적 가치를 현대에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박지훈 씨가 진지하게 말했다. 직지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말을 걸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끼며 나는 내 여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직지를 찾아 나선 이 여정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 지식의 전달과 보존이라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였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센 강변을 걸으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다. 직지를 직접 본 것, 전문가들과의 대화,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새로운 영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강변의 벤치에 앉아 나는 장인이 준 한지 노트에 내 생각을 적었다. 직지는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을 잇는 다리이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위대한 여정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노트를 덮으며 나는 이 여정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느꼈다. 직지를 찾아 떠난 이 여행은 이제 직지의 가치와 의미를 세상에 알리는 사명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내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직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직지가 내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을 생각했다. 진정한 지식은 국경과 시간을 초월하여 인류를 연결한다는 것.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 직지가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파리에서 가져온 직지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다. 나는 이제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직지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전달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군요. 박인호 교수가 내 연구실을 방문해 말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직지에 관한 책을 쓰려고 합니다. 학술서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직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싶어요. 박 교수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요. 직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어. 무엇이든 도울 일이 있다면 말해주시오. 그날 오후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다. 세계 인쇄문화의 보물, 직지라는 제목의 강연이었다. 강의실은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직지 심채호절은 단순히 한국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지식 전파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텐베르크는 알아도 직지는 모르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배우고 어떤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질문했다. 직지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단순히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인가요?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최초라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지가 보여주는 혁신의 정신입니다. 고려시대 승려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이런 정신이야말로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입니다. 강연은 큰 호응을 얻었고 이는 나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다. 이후 몇 개월 동안 나는 한국 곳곳을 다니며 직지에 관한 강연을 했다. 대학교, 도서관, 심지어 작은 마을의 문화센터까지 어디서든 사람들은 직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들은 내가 직지에 관한 국제순회 전시회를 기획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 직지 인류 지식 전파의 혁명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였다.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김 팀장이 설명했다. 뉴욕, 런던, 베를린, 도쿄, 그리고 물론 파리도요. 당신의 국제적 경험과 직지에 대한 열정이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기쁘게 수락했다. 이것은 직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전시회 준비는 쉽지 않았다. 전 세계 여러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직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각국의 문화적 맥락에 맞는 전시 내용을 구성하는 일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나에게는 값진 경험이었다. 전시회 개막을 몇 주 앞둔 어느 날 청주 직지문화특구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렸다. 직지 글로벌 포럼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온 인쇄문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포럼 마지막 날, 나는 문화유산의 글로벌 공유, 직지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다. 청중 가운데는 파리에서 만났던 마리 듀부아와 한국의 여러 문화재 전문가들도 있었다. 직지 심채호절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지혜와 혁신 정신의 상징입니다. 내가 연설 마지막에 말했다. 직지는 비록 물리적으로는 프랑스에 있지만 그 정신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소중한 유산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내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정명호 장인의 말이었다. 당신이 직지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있다니 기쁘오. 이 늙은이가 준 한지 노트에 그동안의 여정을 잘 기록했나?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네,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 노트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마침내 직지 인류 지식 전파의 혁명 전시회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시작되었다. 개막식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미국인들은 직지와 한국의 인쇄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우리는 항상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의 아버지라고 배웠어요. 이런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어 정말 흥미롭네요. 한 미국인 관람객이 말했다. 전시회는 뉴욕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런던, 베를린, 도쿄로 이어졌다. 각 도시마다 전시회는 현지 문화에 맞게 조금씩 변화했지만 핵심 메시지는 변함없었다. 직지는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이며 그 가치는 국경과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 전시회의 마지막 개최지는 파리였다. 그것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직지가 보관되어 있는 바로 그곳이었다. 개막식 날 도서관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직지 원본이 처음으로 전시장 중앙에 위치했고 주변에는
직지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하는 다양한 전시물들이 배치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에게도 큰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장이 개막 연설에서 말했다. 직지는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전시회를 둘러보는 동안 나는 마리 듀부아와 함께 걸었다. 당신의 열정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직지는 이제 더 이상 잊혀진 보물이 아닙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나는 도서관의 작은 정원에 혼자 앉아 있었다. 파리의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정장인이 준 한지 노트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내 생각을 적었다. 직지를 찾아 떠난 여정은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직지가 가르쳐준 지혜와 혁신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모두 지식의 전달자이자 보존자이다. 직지의 여정은 계속된다. 노트를 덮으며 나는 고요히 미소 지었다. 서울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세계를 향한 더 큰 이야기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직지가 있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센 강변을 걸으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청주의 흥덕사터에서 느꼈던 경외감, 파리에서 직지 원본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직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까지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지식도 끊임없이 흘러 퍼져나간다. 직지는 그 흐름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그 흐름의 일부가 되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내 마음은 이미 다음 프로젝트로 가득 차 있었다. 직지의 이야기를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으로 만들기, 가상현실을 통해 고려시대 인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직지의 역사를 더 깊이 연구하기.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환영위원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인호 교수, 정명호 장인, 청주에서 만났던 김민수 해설사, 그리고 내 강연을 들었던 많은 학생들까지 환영합니다. 우리의 직지 전도사가 돌아왔군요. 박 교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나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이제 나는 외국인 연구자가 아니라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가을빛으로 물든 산과들, 그리고 그 사이로 현대적인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직지가 보여주는 전통과 혁신의 조화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아파트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직지가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을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연결의 힘이었다. 시간과 공간,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여 인류를 하나로 잇는 지식의 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나는 조용히 약속했다. 직지의 이야기, 그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계속해서 전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직지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인류 문명에 빛나는 증거이자 우리 모두의 공유된 유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지 심채요절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지혜와 혁신 정신을 담은 세계적 문화유산입니다.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직지는 인류 지식, 전파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이자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지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청주 직지문화특구를 방문해 보세요. 그곳에서 직지의 역사와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 파리 국립도서관을 방문하게 된다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꼭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지식은 국경과 시간을 초월하여 인류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 우리의 직지가 있습니다. 이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보존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